아쉬운 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뒷공간을 따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무릎 공간 한 요 정도? 2개 정도? 아, 이 정도? 네. 안녕하세요, 오토크링의 편집자 PD입니다. 네, 지금 투싼이 사전 계획을 시작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맞습니다. 세상에 무슨 2만 대라 그랬나요? 아, 엄청납니다. 요즘 현대기아차 대단합니다. 차만 나왔다면 뭐 만 대는 기분이에요. 최근 카니발, 그랜저, 아반떼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이 투싼 언제 나오는지 다들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물이 엄청 궁금해요. 이 광고도 요즘에 엄청 하고 있거든요, 투싼이.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구매할 때 이 광고에 나오는 게 반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여준 투싼 모양 이 모양 아니었어요? 투싼 모양은 이 모양이죠. 아, 하지만 네. 실내에서 지금 광고하고 있는 이 모든 최첨단의 기능들이 기본 옵션은 아니잖아요. 그 기능만 없지 비슷하게 생겼겠죠. 실질적으로 구매할 때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저희가 포인트만 집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매할 때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한번 달려가 볼까요? 고고 쇼. 여러분, 오토크린 잊지 않았죠? 투싼에서 가장 큰 변화 엄청나죠? 계기판이 LCD 계기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시는 차는 그렇지 않아요. 또 낚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광고, 홍보에서는 제일 풀옵션을 쓰지 않습니까? 또 광고에 낚인 건가? 맞습니다. 그 LCD 계기판 아닌 차 보셨어요 한번? 아니요, 못 봤어요. 한번 보시죠. 이 카탈로그에 보다 보니까 지금 여기 모던 트림에 있군요. 아니 이거 뭐야? 보셨죠? 기본형 계기판입니다. 어떻나요? 최첨단과 어울리나요? 뭐고 이거? 여기도 보니까 여기 모자도 있는데. 오, 그러네요. 거기 굉장히 잘 나와 있네요. 위아래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LCD 계기판이 있는 차와 없는 차의 느낌이 많이 달라요. 역시 계기판은 아날로그죠. 익숙함. LCD 비싸요. 이게 그 예전 디자인만 해도 LCD 계기판만 집어넣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죠. 모자도 다 있고, 그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확 바뀌어 버렸어요. 야, 이건 누가 봐도 이거 LCD 옵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LCD 계기판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의 이 모습이 너무 차이 나지 않나요? 야, 이건 나중에 DI도 못하겠는데? 못합니다. 못해요. 이거 하려면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모자를 씌우고 덮고 해야 됩니다. 차가 나오면 대부분 이 LCD 계기판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봤던 이 아반떼 차량들은 한 5대5인 것 같아요. 5대5. 예, 아반떼도 LCD 계기판 있는 차와 없는 차의 구분이 한 5대5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반은 이 차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 비싸요. 결국 광고에 속지 마세요. LCD는 옵션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뭔가요? 싼 거. 전 멋있는 거. 야, 이 또 LCD 내비게이션 엄청 광고하고 있네요. 내비게이션 LCD로 널찍하게 10.25인치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뻐요 라고 엄청 광고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투싼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 센터 페시아인데요. 이 센터 페시아에 저는 이 멋있고 매끈한 제 누차 말씀드린 그 벤츠 S클래스 신형 같은 큰 한 판의 그 화면 같은 모습이 너무 이쁘거든요. 예쁘죠. 그렇죠. 여기에 저는 반했습니다. 반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옵션이더라고요. 당연히 옵션이죠.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그 사진을 봤습니다. 저희가 봤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예상은 했지만 진짜 이게 들어갈 줄이야. 예전에는 그 내비게이션 화면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7인치, 8인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 안에 오디오를 충분히 멋있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디오 차다 없으나 내비게이션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비게이션 얼마나 커졌습니까? 내비게이션도 커졌고 다들 후방 카메라에 대해서 또 민감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없으면 운전 실력이 줄어들었어요. 어떡해요? 나 주차 못해요. 얼마 전에 우리 편집자 K가 저기 아반떼 타셨을 때 그러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바퀴 한번 박을 뻔했던 것 같은데. 쉿. 비밀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센터피셜 프레임 자체는 이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내비게이션이 일반 오디오만 들어가더라도 태는 나네요. 아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버튼도 너무 크고요. 이 최첨단 느낌의 가운데 저 화면 보세요. 오디오 화면 저게 뭐예요 저게? 요즘 같은 스마트폰 시대에 저게 뭐겠어요 저게? 8인치도 있어요. 리얼리? 괜찮다고. 투싼에 대해서 또 가장 많이 홍보하고 있는 기능이 또 있더라고요. 뭔가요? 공조에서 건조시켜준다? 자동으로 건조가 된다고 하는 그 기능. 맞습니다. 드디어 나왔죠. 그리고 무풍 에어컨 그 기능. 삼성 무풍.
엄청 광고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예전에 벤츠라든지 BMW 이런 차에 있던 그 애프터 블로거 이 기능, 그렇죠. 네, 이런 기능들이 되게 없어서 아쉬워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들어갔나요? 이번에 투싼에 들어갔다고 엄청 광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왜요? 뭘 속지 마요? 그건 광고일 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옵션입니다. 네? 옵션입니다. 잠시만요. 투싼에 이 기능이 들어간다가 아니네요. 투싼에 옵션으로 이 기능이 들어간다. 그렇죠. 아이구야. 어떻게 이럴 수가?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해는 됩니다. 풀 오토 에어컨을 써야 돼요. 그런 거 같네요. 그래야지 자동으로 컨트롤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 차의 시동을 끄고 난 뒤에 자기가 알아서 돌아야 되니까 오토 에어컨이 필요하겠네요. 네. 보면 매뉴얼 에어컨에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토 버튼이 없네요. 오토 버튼이 없으니까 매뉴얼 그럼요.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토로 이 기능이 안 되겠네요. 그래도 매뉴얼 치고는 그래도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긴 해요. 하지만 광고하고 있는 공기청정 모드, 멀티 에어 모드, 이게 그거죠? 그 무풍 에어컨? 무풍 에어컨. 그리고 애프터 블로우, 이게 또 자동으로 건조시켜준다는 그 기능? 그러네요. 옵션이었군요. 네, 여러분, 오토 에어컨을 선택을 해야지 광고하고 있는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도 인정. 어쩔 수 없네요. 풀오토 에어컨 좋아요. 네, 풀오토로 가시죠. 저는 매뉴얼 할래요. 디자인이 나쁘지 않아요? 매뉴얼 공조에 매뉴얼 계기판. 이 맞습니다. 사진이 굉장히 잘 보여주네요. 그렇죠. 네. 단적으로 딱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나요? 그거 깔끔합니다. 비교가 딱 되네요. 계기판까지 딱 비교가 되네요. 이걸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는 거가 한 방에 원샷 비교. 잠시만요. 그러면 이 매뉴얼 공조에 내비만 넣을 수도 있나요? 이거 두 개를 조합을 이루면 어떤 모양일까요? 아름답겠죠? 이런 느낌일까요? 요거? 헐. 오토크림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래도 투싼에는 감명받은 게 있잖아요. 투싼 이번 나온 디자인 자체가 너무 감명이었어요. 그렇긴 한데 너무 이펙트도 강하고 저는 최근에 봤던 벤츠 S클래스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건 좀 너무 같다. 그래도 실내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 화려한 터치 같은 느낌의 LCD 계기판 너무 좋고 이 화려한 불빛까지 이렇게 쫙 보세요. 화려한 불빛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앰비언트 라이트. 투싼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밑에만 있어요. 위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제가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늘 아쉽게 얘기하는 부분이 앰비언트 라이트에 조금 더 셌으면 좋겠다, 힘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투싼급에도 이제 있다고요? 있죠. 그렇습니다. 광고에서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또 왜요 또? 누구나 앰비언트 라이트는 기본으로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본이 아닙니다. 네? 앰비언트 라이트가 옵션이라고요? 옵션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렇더라고요.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한번 보시죠, 같이. 이게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인테리어 디자인. 그쵸, 가죽 네. 시트랑 같이 묶여져 있어요. 가죽 시트? 조금 이해가 되네요. 제일 밑에 등급에서는 인조 가죽 시트랑 묶여져 있고, 네. 두 번째 등급에서는 가죽 시트랑 묶여져 있죠. 결국은 시트에 이 가죽과 묶었네요. 그렇죠. 인테리어 디자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인테리어에 있는 화려한 디자인이니까요. 혹시 얼마인가요? 25만 원입니다. 프리미엄 등급에서는 59만 원입니다. 밤에 야간 드라이브를 즐길 때는 좀 필요한 옵션이 아닐까요? 휴대폰 켜야 미러볼 달아요. 근데 노래방도 못 가니까 차에서 차에서 어차피 이 투싼 광고가 그거 아닙니까? 차에서 놀아라. 미러볼 단다. 가자. 뒤에 폴딩해서 그냥 미러볼 달고 누워서 놀아요. 결국 옵션이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링. 공간 얼마나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쵸. 지금 투싼을 얘기할 때 실내 이 최첨단 이미지와 더불어 뒷공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그 광고도 그렇고요. 그리고 투싼을 기존에 타셨던 오너들이 아쉬운 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뒷공간을 따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무릎 공간 한 요 정도? 2개 정도? 이 정도? 네. 네. 지금 산타페가 이렇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산타페예요. 네, 이 산타페 차가 이 정도니까, 그래서 한 이 정도 공간을 투싼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뒷열도 접히면 얼마나 넓어질란가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차가 나오는 그날 저희가 공간 얘기하는 투싼 실제로 얼마나 넓어지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차 구매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광고에 속지 마라 포인트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오토크림 편집을 K 오피디였습니다. 안녕. 오케이.